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볼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음.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300만 불은 결국에는 이화영 씨 단계에서 딱 끊기는 거고 지금은 증언 자체가 이화영 씨 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인물은 이화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취지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예를 들면 경기도 차원에서 공문이 나갔다든지 뭐 통화를 시켰다든지 다른 물증이 명확하게 있으면 이화영이 진술을 하지 않고 버틴다 혹은 뭐 반대되는 진술한다라고 하면 증거에 위반되는 위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이화영의 진술을 설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까지 해? 이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실체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고 예. 그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진술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자꾸 이재명 지사가 마치 굉장히 좀 약자고 제가 굉장히 강자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게 대기업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대기업 회장을 위해서 그 부사장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부사장이랑 그 회장이 비슷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같이.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님 사실은 이거 회장님이 다 하시고 저는 도와주기만 한 거예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거 듣고 그래도 뭐 둘이 한 거는 맞으니까 그냥 뭐 가서 그냥 저기 꼭 세게 그냥 뭐 내가 더 증거 수집하지 말고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훨씬 더 개연성이 있는 것은 그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기관이잖아요. 부지사는. 그 부지사를 사용했던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했는데 그러면 그 상황을 더 밝히는 게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예상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 가서 방북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정치적인 어떤 에너지를 쓴다? 그렇죠.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의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증언한 적은 있나요? 그거는 경기도 지사에도 너무 많았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말씀하셨고 이화영 부지사가 인터뷰한 내용도 너무 많고 경기도 내 공문도 너무너무 많고 아니 그러니까 방북을 해서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야 없죠. 그렇지만 그건 모두가 알고 있는 데다가 2018년도에 북한을 정말 가시고 싶었는데 못 가신 그 정황은 뭐 명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안 데리고 주셔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통일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쌍방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통일부도 갑자기 승인을 내줄 리는 없는 거잖아요. 통일부 승인을 받으려고 이화영 씨도 많이 했었고요. 통일부 승인이 만약에 합의가 돼서 북한에서만 오케이 한다면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통일부의 승인이라는 맞습니다. 게.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뭐 정치적 이유가 됐든 혹은 뭐 개인적인 뭐가 됐든 원치 않았다면 제 아무리 쌍방울이고 누가 이렇게 로비를 하건 뭘 해도 안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안 보내주면 끝이고. 글쎄요. 그거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되고 이거랑 좀 다른 어떤 정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께서 경기도 지사님의 방북을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렇게 딱 냈는데 그리고 그때 2019년도에 2월 달에 하노이 노딜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했었습니다. 북한 간의 관계가 분명히 개선될 줄 알았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았고 한 번 정도는 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여론으로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황에서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렇게 발표를 한다. 그때 통일부가 이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랑 약간 정적 관계에 있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저 같은 사람이나 뭐 기자님이나 이렇게 한번 추정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 추정적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검사님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하시는 분은 아니고 과거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증거를 잡고 판단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혹은 뭐 북한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요거 상상은 검사님의 역할은 아닌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저기 경기도나 그다음에 쌍방울에서 그런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은 그 둘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 전에 보십시오. 그 이화영 씨가 벌써 2번이나 평화부지사가 되자마자 바로 북한을 갑니다. 2번이나. 그 통일부 승인이 다 났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저 안부수 씨도
굉장히 여러 번 북한을 갑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통일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게 거의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통일부 승인이 다 났는데 그러면은 그때도 안 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실제로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냐 없었냐는 이거는 뭐 쟁점은 네네. 아닌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화영의 진술이 이재명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이게 없이는 다른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의도적으로 속인 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를 방북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공문도 4번 보냈는데 그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모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쌀 10만 톤을 보낸다고 한다. 그게 뭐 한 5천억 됩니다. 비용이. 근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모든 출장을 갈 때 그 보고를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전혀 이재명 지사 모르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국제대회를 해서 북한을 부를 때 그때 쌍방울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돈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재명 지사 전혀 모르게 이화영 부지사가 정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독립적으로 부지사랑 지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지사는 지사의 일을 큰 부분을 할 뿐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안다고 보는 게 오히려 추정적인 부분이고 예, 물론 그러니까 그 상당한 증거도 있고 예. 잠깐만요. 여기서 이것을 만약에 부인하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증거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네.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네. 전제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의 진술이 없으면 이게 끊어지는 건데 네가 이 사람의 진술을 억지로 끌어냈다. 이 전제가 아니고요. 이 사건 자체의 성격상 둘의 관계는 너무나도 밀접한 상황이고 사실상 그런 거랑 같잖아요. 지사가 머리면 그 부지사는 아무리 해도 어쨌든 손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쭉 해보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증거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지시가 있었고 내가 오더를 받고 보냈다라고 한 명확한 진술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굉장히 키였던 거죠. 키는 맞습니다. 키였던 그렇죠. 거는 그러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증거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당연히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고 이런 그 아주 고위급들이 아주 뭐 대기업 회장 이런 분들이 그 관여된 사건에서 이 대기업 회장이 이거의 이익은 다 거의 본인이 가져갑니다. 근데 거기서 본인이 얼마나 그 불법에 관여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자기는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덜 했다. 사실 저 사람이 다 했어요 라고 진술하기도 어렵고 거기 공익제보자라는 게 나오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식의 진술을 한 게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이화영 씨가 거의 호소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검사가 그 상황에서 충분히 개연성상으로는 가장 최고 권력자가 그런 일을 했을 확률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 그런 비슷한 진술이 나왔을 때는 지금 증거에서는 안 되지만 이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하고 지금 말씀하듯이 아이고 뭐 다른 증거 충분하니까 둘이 그냥 공동점검해서 너도 죄 많이 져 너도 이재명 이 사람 그럴 뿐이 아니야 네가 다 했겠지 이렇게 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실체랑 네.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화영에게 지시를 했다는 진술 말고 네. 뭐 증거나 문건이나 혹시 이렇게 확보된 건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때 북한에 가려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역대 뭐 지금 정상회담 한 게 옛날에 그 현대 아산 사건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결국 특검까지 하고 처벌도 받으셨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북한에 이런 게 갈 때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어떤 뭐 언더 테이블 머니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약간 비공식적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에요. 네. 예,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예.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도 육로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하는 그 방북의 의지를 밝혔고 방북의 의지는 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정신으로 그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쌍방울이 이것을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갈 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갈 때도 기업들을 많이 데리고 가셨죠. 기업 총수들을. 네. 근데 경기도에서 그러면은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뭐 모집하거나 항상 북한에 보낼 때는 경제 고찰단이라는 고 간다고 하는데 그때 다른 기업들을 모집하거나 그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경제 고찰단에 들어가는 기업은 오로지 쌍방울밖에 없고 그것이 다 보고가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어쨌든 이 모든 범죄의 가장 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가장 위와 연관된 아주 정황상 그럴 것 같은 것 말고 하다못해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뭐 지시사항이 녹취든 뭐 이런 게 있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지시를 내렸다 혹은 뭐 보고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를 이제 입증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리상으로 지금 뭐 회장님들 그러면은 전원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 회장, 그다음에 최고 뭐 권력자 그 밑에 다 시키기 때문에 전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례상 뭐 제가 뭐 특정 뭐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 판례상 그 내부적인 어떤 보고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통해서 그 최고 그 수장이 그 여기에 관여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 없다는 식으로 판결이 난 게 여러 있고 그게 사실상 거의 법리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처벌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돈이 갔다는 게 명확한 그 어떤 공지의 사실인 상황에서 쌍방울이 또 개입됐다는 것도 너무나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나중에 그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본인이 돈을 벌크 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벌크 캐시가 위에 가게는 이건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지금도 찾으면 나옵니다. 벌크 네. 캐시가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을 가져가야 방북이 되는데 그리고 쌍방울이 도와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는 벌크 캐시를 우리가 가져갈 수는 없어 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딱 끼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그 재벌 총수 얘기도 네. 뭐 일종의 뭐 맞는 비유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대통령도 장관 비리든 뭐 장관이 뭐 헤쳐먹다 걸리거나 아니면 장관이 뭐 하다가 걸리면 다 대통령이 그 책임을 질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장관도 각자의 어떤 뭐 그렇죠.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이나 뭐 욕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그 장관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보고를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 이익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뭔가가 있어야 처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뭐 장관님들이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대통령님이 뭐 그 내용을 다 아시진 못하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이 장관이 하는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면 어떨까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적 이익을 어떤 특정 기업한테 주고 자기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자기는 정치적인 이익도 얻고 이런 사안에 따라서는 절대로 그 최고 그 수장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지사의 방북이 되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몰래 그렇습니다. 돈 먹는 일도 아닐 텐데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야 방북 좀 이렇게 추진해봐. 예. 뭐 문서로 남기든 아니면 뭐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해서 뭐 녹취를 남기 충분히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뭐 안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한테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방북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아니요, 게 방북에 대해서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죠. 방북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증거가 많죠.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오히려 거기에 쌍방울이 개입돼 있고 쌍방울이 돈을 내냐 안 내냐 이 부분이 사실 문제인 그렇죠. 거지. 예. 방북 부분은 너무나도 증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북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고요. 그 방북을 메이드하는 과정에서 네. 쌍방울이 쌍방울이 경기도를 활용이 위해 되느냐. 이 예. 돈을 대납을 했느냐가 이 사건의 이제 그렇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네. 사건의 그렇습니다. 핵심이고 이 네. 그러한 과정까지도 네.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인 맞습니다. 것인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의심만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 대기업이 이렇고 장관이 이렇게 맞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바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네. 이랑 그렇게 하는데 모를 수가 있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는 이화영의 진술이 키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키였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좌우된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게 빠진 상태로 이재명 그거에 빠진 지사는 이제 상태도 기소가 충분히 됐는데 기소가 되고 네. 이전의 법리에 따르면 충분히 그 공동 정범으로서는 저희는 유죄가 나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예, 근데 그리고 그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화영의 진술이 처음에는 침묵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약간 저는 이제 수사의 방식에 대해서 좀 네네.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형량 거래를 하려는 거 아니었나 싶은 대목들이 어떤 있어요. 거요? 형량 거래를 하려는 예, 거 예, 아니야 예. 싶은 대목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녹취를 들어보면 우리가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누구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네네. 법인카도 이제 그것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가가지고 어제 저랑 한번 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좀 만나서 얘기 좀 네네.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